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비가 내린 뒤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대신 찬바람과 함께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와 전라북도 내륙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의 추위가 예상이 됩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는데요. 찬바람이 가세하면서 체감추위가 심하겠습니다. 또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을 계속 밑돌면서 꽃샘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공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 내일 날씨는 춥겠지만 숨쉬기에는 한결 편안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모레는 날씨가 점차 흐려져 전국적으로 또 한 차례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 들면서 구름량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비를 갖지 않는 높은 구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의 중심에 놓이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구름만 살짝 끼는 아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질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지금 경기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3도, 서울과 대전이 영하 1도, 대구가 4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에는 많이 춥겠습니다. 북한 역시 강계가 영하 8도, 함흥도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한낮의 기온은 역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구 12도, 광주 10도 선에 머물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북한 역시 함흥이 8도, 평양은 6도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물결이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농촌진흥청의 김광호 연구사와 함께 농사와 날씨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과의 김광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연구사님, 이 춘분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춘분은 태양의 중심이 지금 현재 적도의 중심을 정확하게 비추는 때입니다. 따라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때문에 춘분에는 예로부터 재미있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날 날씨를 보아서 농사의 풍흉 그리고 장마와 가뭄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농수인 정보산림경제에 따르면 춘분에 비가 오면 그의 병자가 드물다고 하였고요. 해가 뜰 때 정동쪽에 푸른 구름 기운이 있으면 보리에 적당하여 보리 풍년이 들고 만약 청명하고 구름이 없으면 만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병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이 풍습에 따르다면 올해 우리 농민들 아주 건강하시고 풍년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연구사님, 이 봄철에 특히 어떤 날씨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지 짚어주시죠. 예, 봄철 이상 저온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난 후에 농작물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서리에 의한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는 병해충 발생이 많은데요. 매년 4, 5월에는 기상청 예보를 주의하여 깊게 듣고 생육이 부진한 그런 작물은 연면 시비 그리고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응약제를 사용하여 방제에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밤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기상특보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기 서해안과 강원 영동 그리고 경상북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지금 일부 중부와 전라북도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밤사이 이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영하의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앞서 연구사님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경우에는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상청의 서리 예측 정보를 통해서 서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모레 3월 23일 토요일에 서리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 지도입니다. 붉은색일수록 서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가장 붉게 나타내는 지역은 경상남도 함양으로 서리 발생 확률이 90%고 경상북도 울진 역시 90%의 아주 높은 서리 발생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도 86%로 모레 서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해당 지역 농가에서는 농작물 관리에 더욱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시기에는 병해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제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각 지역 관련 기관에서도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봄철의 병해충 예찰은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주관으로 시군센터 및 도농업기술과 연계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농경 산림 지역에서 대발생하고 있는 돌발 해충인 갈색날개 매미충과 꽃매미의 월동난 밀도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재배 작물이 딸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딸기 세모무늬병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기에 발생하기 쉬운 병해충을 중심으로 예찰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농과 날씨에서 함께 동행을 봤는데 그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포도농가에서 주로 예찰할 것은 이제 꽃매미가 되겠습니다. 꽃매미 알은 요 굵은 가지 아래에 사람 눈을 피해서 산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예찰을 통해서 밀도가 어쩐지 그리고 또 얘들을 또 채취해서 또 얘들이 올 겨울에 얼마나 많이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사에 대한 결과들을 다시 그 농민들에게 일러주고 그래서 이제 그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드립니다. 병해충 방제는 크게 약제를 이용하는 간행 방제하고 친환경 방제 크게 두 부류로 볼 수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어떤 소재든 간에 적절히 예찰을 통해서 언제 발생할지 예측을 하고 적게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포도 외에 다른 작물로 나가면 한 8, 9년 전에 들어온 미국 선녀벌레나 갈색날개 매미충들이 다른 노지 과수들에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 포도 가수원에서 직접적인 밀도도 조사하지만 그 알들을 이제 실내로 들여와서 이 알들이 얼마나 겨울에 잘 견뎌냈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전년도보다는 한 30% 정도 더 부화율이 높게 나와서 저희가 원인을 보면 지난 겨울에 온도가 굉장히 2도씨 정도 더 높았고 또 강수량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해충이 월동하는데 좋은 조건이 되지 않았나. 바깥에서 월동을 해야 되는 해충들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겨울이 추우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온도나 습도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상청에서도 평년 기온보다 좀 높은 온도를 또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해충 발생은 좀 더 빠르게 많은 양이 발생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결과들은 언론 홍보나 그다음에 병해충 발생 정보를 통해서 홈페이지 게시 그리고 농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병해충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모든 농가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병해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팀의 노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농민분들께서도 아주 든든한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병해충을 예찰하고 있는 주력하는 작물과 그 지역이 있다면 좀 꼽아주시죠. 예, 지금 현재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사과와 배에 발생하는 과수 화상병을 대상으로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예방약지를 1회 살포하고 있으며 주요 방제 대상 지역인 안성, 천안, 제천, 원주, 평창, 충주 지역에서는 방제약제를 3회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방제 대상 병해충의 선정은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해충을 대상으로 그 병해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개화기를 앞둔 과수 농가에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맘때 과수 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예, 현재 가수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의 종류는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과의 경우에 나무 좀류, 사과응해, 월동 깍지벌레류, 월동 진딧물 등의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며 한편으로는 화상병, 가지마름병, 붉은별 무늬병, 줄기마름병, 역병, 불안병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나무의 경우에는 나무 좀류, 꼬마배 나무이류, 복숭아 순나방, 잎마리 나방류 등의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식물병으로는 화상병, 가지마름병, 붉은별 무늬병, 줄기마름병, 검은별 무늬병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예찰하는 과정 중에 병해충이 이렇게 관찰이 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도 알려주시세요. 예,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이제 방제 전용 약제나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여 직접 방제를 하시면 되고요. 처음 보는 병해충의 경우에는 시군센터나 도농업기술원 그리고 저희 농촌진흥청에 그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셔 정확하게 동정을 한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1차 또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병해충 예찰이 한창인 사과와 배 주산지 날씨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농가 날씨 지금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연구사님, 이맘때 해충을 태우기 위해서 논두렁 태우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봄철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봄철 논두렁 태우기는 일부 큰 산불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산림청의 조사에 의하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적으로 187건의 산불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11.2%인 21건이 논두렁 태우기에서 산불로 번진 그런 경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논밭두렁 태우기가 해충보다는 이로운 익충이 더 많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올해 이른봄 논두렁 태우기가 해충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적절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논두렁 태우기를 하기 전에 논두렁에 발생하는 곤충류를 조사했을 때 멜구류나 파리류 등 해충류가 5.5%, 그리고 거미류, 톡톡이류, 그리고 기타 분해성 해충류가 94.5%를 차지하였습니다. 따라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똑같은 조사를 하였을 때 그 익충류의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논두렁 태우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 등의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본답 초기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이항전 처리제나 육묘상 처리제 등을 통해서 적절히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논두렁 태우기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논두렁 태우기보다는 적절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전체 작물에 PLS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PLS 제도의 목적은 잔류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PLS 제도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특정 작물에 등록된 약재만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농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이 농약 정보는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저희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해서 농사로라는 앱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로에서는 병해충, 농약, 작목별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약 정보 서비스에서는 농약 등록 정보 이외에도 농약의 분석법, 작용 특성, 노출 정보, 안전 사용 요령 등의 농약에 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전체 작물에 시행되는 PLS 제도 말씀하신 내용 잘 기억하셔서 허용된 농약을 잘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기에 발생하는 병해충과 방제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경상북도 포항시 대송면의 배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배의 입 곳곳에 노란색 반점과 함께 입 뒷면에 털 모양 구조로 병해가 나타나 걱정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눈으로만 봐도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지금 진단 결과가 배나무의 붉은 병, 무늬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은 배나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해입니다. 4월 하순부터 6월 상순에 주로 발병하는 곰팡이병입니다. 특히 중간 숙주는 기주식물인 향나무에서 발생한 포자가 배나무로 옮겨지기 때문에 주위에 향나무가 있다면 더욱더 발병이 많습니다. 잎과 세 가지 그리고 열매에 발생하며, 잎에 발생할 때는 황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면서 의뢰해 주신 내용처럼 뒷면에는 담회색의 수염 모양의 돌기물이 생깁니다. 세 가지에 발생했을 때는 표면에 병반이 형성되고, 열매에 발생했을 때에는 반점이 생긴 후 병든 부위가 움푹 들어가 기형가가 만들어집니다. 네,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미 병해가 발생을 했지만 더 퍼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방제하면 좋을지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가 오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2-3일 안에 치료용 살균제를 살포해야 됩니다. 약재가 골고루 묻도록 살포해야 하며, 약재를 바람이 없는 아침에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가수원 주변에 중간 숙주 식물인 향나무가 있다면 빨리 제거를 해 주시고요.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향나무에 등록 약재를 살포해서 병해의 원인이 되는 포자태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광호 연구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을 밑도는 꽃샘추위는 모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저희 영농가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